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추가 하락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의 수급의 개선세가 필요한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 월요일부터 좀 쉽지가 않은데요. 프로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중동 리스크 다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중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또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해버리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핵시설을 폭격했는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시간은 좋네요. 2주 이내인데 2주 이내가 아니라 말이 떨어진 것 동시에 화라락. 그러니까요. 네, 우리 트럼프 선생님의 전략이죠. 아, 예? 속인 네. 건가요? 우리 말은 했지 않습니까? 아, 말은 그렇기 했다. 때문에 예, 나는 했다. 말한 거 지킨다. 뭐 이런 쪽으로 보기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중동 리스크에 관련된 분들이 오늘 일단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네요. 네. 예, 끼치는 건 끼치는데 만약에 예전에 저희가 지수가 한 2,500대, 600대였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심각하게 또 타격을 받고 시작을 하겠죠.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일단 지금 딱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동 리스크나 아니면 외부적인 변수 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거냐? 그렇죠. 내부적으로. 아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거 아니고 올라왔던 동력들이 사라졌느냐? 네.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바라보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지수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지지권들, 그러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되게 의미 있는 자리. 그러니까 단기 평선을 이탈할 분위기가 지금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서도 보셔서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쭉 올라오는 과정 쪽에서도 네. 단기 평선들은 이탈해서 한번 좀 충격을 줄 거야라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자리가 한 2,670선쯤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거기선 나 지지하겠어라고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수급상으로는 보게 되면은 뭐 그 선물이 외국인들이 6,800개, 네. 뭐 주식 매도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이걸 이겨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걸 잘 버티고 있다고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물론 이제 오후 쪽에서 요 단기 지지권들이 다시 이탈하거나 아니면 좀 위축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 분위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게 되면은 네. 아마 시장은 그렇게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매도가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아마 그거 반도체 쪽이겠죠. 아, 예,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나왔었던 중국의 추가 제재와 관련된 쪽에 대한 반도체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조금 부담이어서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자가 매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압박이 좀 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관들은 왜 팔아요? 많이 사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따르는 프로그램 매도 쪽으로 해석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어떤 기회적인 매도세죠. 예, 그런 것 빼고는 일단 오히려 개인 매수세가 지금 확연하게 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고 보다는 지금 장세의 성격들이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다 보니까 싸다 그러면 들어오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물론 이제 수급의 질이 개인들이 산다는 것보다 지금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더 그래도 시장의 하나의 축으로 보강이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은 이걸로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유가죠. 네,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서 시장의 압박을 보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네.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를 통해서 아마 85달러대 이상까지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네. 예, JP모건 같은 경우는 1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는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딱 첫 개장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직전 고점대 약 한 78달러대 넘어가기도 좀 힘드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또 호르무즈의 봉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네. 예, 근데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최고 지도부에 넘기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소리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니네가 하려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 의회가 넘기는 분위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한다. 아마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액션 정도를 좀 보여준다, 이란 측에서 좀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우리가 맞을만큼 공격은 한다는 쪽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파장을 저 확대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의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동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보다 네. 약간 좀 완화되는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중동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으로 뭘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유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 고점대 78달러대, 뭐 88달러대 여기가 넘어가는지만 체크를 하시고 네. 그게 크게 탄력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리스크발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분위기는 너무 고조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오늘 중동과 관련돼서 엮여져 있는 게 유가 네. 그리고 호르무즈 때문에 해운 네, 그렇죠. 해운 있고 또 방산 쪽 네. 그리고 고영도 뭐 미사일 잘 팔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강세. 풍산이요? 풍산 예, 고영이 아니고 네. 풍산. 깜짝 놀랐어요. 로봇 회사인데 이게 로봇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러한 영향력이 그럼 단기적으로만 이용해 볼 만한 재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일단 그쪽 관련된 쪽에서 뭐 가스, 석유, 뭐 해운 관련된 작은 종목들 있죠. 네네. 이건 지금 오늘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은 그냥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네. 이거 터졌으니까 움직이는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방사는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일단 공격을 했고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한번 때렸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 공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평화의 시간이라는 쪽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방산 쪽은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중을 쭉 갖고 와서 좀 수익이 났다 그러면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받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쪽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이것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재료보다는 네. 지금은 계속 우리 시장이 삼선을 갈 수 있었던 국내 정책 수혜 네. 이제 이런 쪽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겁니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한국의 모멘텀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도 아직 계속 되는 중이죠. 예, 추경 뭐 20조에서 30조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예, 거기다가 또 상법 개정? 그렇죠. 예. 그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기대감이 TFT 있고요.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푸시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오늘 특이한 게 아까 잠깐 말씀은 우리 앵커님하고 나눴지만은 네. 미래에셋증권 왜 오를까요? 모르시겠죠. 저도 아직 추가적으로 속보가 안 나왔어요.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예? 미래에셋 증권. 에셋. 죄송합니다. 예.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장이 오늘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겠습니다. 예. 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증권주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 표본이냐면은 이제 기존의 자사주 매입하고 네. 소각하는 과정 쪽에서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증권주의 모습 갖추고 있고 정부 어떤 상법 개정과 함께 나오는 주주 가치에 대한 변화들을 잘 맞추는 회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특이한 변화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주사 쪽에서 그런 밸류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죠. 오늘 지주사들이 좀 괜찮아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쪽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증권 쪽이나 오히려 지주사 이런 쪽들은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요?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음 모멘텀은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이 번쩍 움직인다. 그렇군요. 라고 하게 되면 다음 종목들도 나도 그쪽에 맞춰서 가야겠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종목 중에서 SK 같은 경우는 네. 며칠 전부터 이제 살짝 움직이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 이제 고점에서 좀 저점하고 있지만 이제 추세를 이탈한 게 아니거든요. 예. 대표적인 이제 지수사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만 맞추게 되면 다시 한번 터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뭐 관심들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국내의 재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트렌드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2021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 정도로 네. 네이버와 카카오 옛날에 참 비교 많이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습득하시는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그런 그림이 이어지는 초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 앵커님도 경제 방송 앵커 하고 그랬었죠. 예. 그때 많이 왔더니 질문이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그렇죠. 좋아. 예, 그렇게 예. 약간 비교를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네. 대부분의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네이버 얘기 많이 하셨었죠. 그렇죠. 그나마 IPO 그 밑에 있는 분할해 가지고 그런 거 없다라는 쪽에서 예. 근데
카카오의 단점이었었죠. 그게 단점이었었죠. 네. 예, 그러다가 한참 고생을 하다가 일단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월봉상의 패턴입니다.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그럼 그렇게 좋아했던 네이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한번 박스권을 잘 이탈하기 시작한 2022년 9월 예. 그때가 본격적으로 25만 원대가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기었습니다. 거의 2년을 기었었죠. 그러네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확 꺾였던가 아니면 완전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가 그건 아니죠. 그런 쪽에서 실적은 아주 천천히라도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 예. 주가는 여기까지 왔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의 억울한 세월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과정들이 이번에 월봉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심리가 이제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모멘텀이 뭐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AI였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갖고 있다. 하이퍼클로버 X를 뭐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정부의 주도하에 공공의 AI, 모두의 AI 이런 쪽으로 그렇죠.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음으로 양으로 네이버 관련된 쪽과 연결될 게 아니냐. 한쪽이게 되면 AI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네. 그다가 또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아, 그렇죠. 관련된 쪽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말은 많은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또 새로운 거다 보니까 예전에 그 NFT 뭐 메타버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기반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이번에 좀 원화만 있었다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달러 쪽도 속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드는 이유가 네. 원화 환율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만들어 놓기 시작해야 국부 유출이 없겠죠. 그런 예, 관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예. 통해서 결제나 송금, 특히 송금 같은 경우도 해외에 이제 조금 있다가 아이들 크게 되면 유학을 보낸다. 송금할 때 진짜 불편해요. 그 환율 생각하고 막 그래야 되죠. 환율도 생각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 한 3박 4일 걸립니다. 애가 확인할 때까지도 그렇게 걸립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지갑해서 너 바로. 코인 받아라. 이렇게 되면 아무 부담이 없겠죠. 그런 시스템 관련된 쪽을 결제와 송금 쪽을 지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쪽에서 해주기 시작하는 인프라를 네, 갖추고 네. 있다. 플러스 아우비 될 수가 있겠죠. 약간 강점도 있고 그런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 저거 유학비를 통해서 국부 유출을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네. 속상합니다. 예. 아무튼 예. 그런 입장 쪽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그렇게 또 이용이 되는군요.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쪽과 함께 또 내수가 만약에 개선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에 광고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톡비즈라고 그러죠. 저희 뭐 선물하기부터 맞아요. 나오는 여러 가지 쪽들이 네. 이쪽이 다 기반이 돼 있다 그러면 내수가 개선됐을 때 또 수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산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하락했던 역순을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본다 그러면 일단 30만 원대는 시도를 해도 누가 모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그쪽을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일단 지금은 모멘텀을 안고 네.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과거에 하락했던 부분을 좀 레벨업 되기 시작한다라는 쪽들이고 저희가 3,000선대 40 몇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났던 부분들은 네. 일단 지금 뭐 큰 기업의 변화 없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같은 관점이십니까? 네, 카카오도 뭐 거의 비슷한 관점인데 근데 아마 카카오도 뭐 탄력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사이 이제 뭐 일적 분할을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통해서 나갔던 회사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때 나왔던 고점 때는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차이점도 있고. 예, 네. 역순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8만 원대 정도는 네. 뭐 진입을 해도 좀 뭐 누가 모를 사람은 없지 않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차트의 모양은 종목이 둘 다 비슷하지만 또 내용이 살짝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한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K-뷰티까지 여러 가지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겠는데요. 화장품은 다시 좀 이제 중국에만 좀 매달리다가 이제 약간 좀 확산이 쫙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좋게 된 것 같은데 이러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료들은 좀 중장기를 보십니까? 어떠세요? 일단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10일짜리 데이터, 20일짜리 데이터 가지고 지난 10일짜리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20일짜리도 좋겠지라고 해서 먼저 플레이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보니까 이번 2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뭐 좀
예측한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도 지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다 정도예요? 예, 6억 2천만 달러.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21% 증가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조업일수 고려하게 되면 16%대 증가를 했고, 그런 쪽에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 중국은 여전히 좀 주춤한 모습들인데 네. 아직 비중은 큽니다. 다른 데가 좋네요. 그렇죠. 특히 미국이나 일본 양호했지만 폴란드가 105%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나라가 코스메틱으로 유럽에 이렇게 강점을 보이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거기 우리 시작하겠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근데 대표적으로 실리콘2가 거기 거점을 잡고 이제 창고를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재고가 쌓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물량이 모자라서 창고를 하나 임대를 더했고요. 옆에 900평짜리인가 또 추가로 수요가 좋긴 좋나 봅니다. 예, 근데 네. 옆에 부지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몰아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근데 주가가 이미 살짝 좀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여기서 좀 강화되면서 막 또 달리기는 조금 이제 눈치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월말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까지 한번 보겠다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데이터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약간 좀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역시나 지금 흐름은 개인적으로는 SMCG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기업들도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 너무 가성비만 쫓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고급화가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좀 고급화도 같이 결합해서 좀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비용은 좀 놓치더라도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용기 중에서 유리 용기입니다. 그게 이제 고급화랑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이 있죠. 네. 플라스틱으로만 되는 용기, PT 합성 수지로 들어가는 것보다 유리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좀 고급화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느낌으로. 저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찍어 바르면 되니까. 있다 없다 정도죠. 쾌남 이런 것만 네. 바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네. 그대로 그런 거 다 신경을 쓴대요.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좀 수주 동향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네.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아마 이것도 하나의 또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들 보는데 그냥 달바글로벌 빼고는 얘기를 못 하겠죠. 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달바글로벌이 오늘 또 오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미스트를 잘 만들죠. 그렇죠. 써보셨습니까? 네, 써봤습니다. 와, 역시 피부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달바 글로벌이 원래 보혜수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묵직하지 않나 그랬는데 나올 테면 나와봐라. 난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두 회사를 보게 되면 APR과 달바 글로벌 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APR이 5조 2천억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달바 글로벌이 지금 현재 2조 대인데 예. 그런 쪽에서 큰 차이가 그게 좀 따라간다 그러면 달바 글로벌도 여전히 조정시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동 리스크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